안녕하세요. 이번 강의는 아놀드 렌더러가 2018 버전부터는 기본 렌더러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.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놀드 쉐이더를 사용을 해야지 아놀드 렌더링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기존에 있는 블린이나 램버트도 적용이 되긴 하지만 완벽하게 쓰기 위해서는 아놀드 쉐이더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드는 거를 보고요.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한 것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제 하이퍼 쉐이드에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윈도우에 역시나 렌더링 에디터 여기 하이퍼 쉐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놀드 쉐이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아놀드라고 하는 크리에이트에 보게 되면 아놀드 항목이 있습니다. 아놀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놀드의 텍스처 라이팅 쉐이더 유틸리티라고 되어 있는 속성들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쉐이더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기본 쉐이더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표면에 사용하게 되는 게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만들게 되면 이제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. 여러 가지 속성들로 되어 있는 이런 쉐이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선택을 해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마찬가지 방법입니다. 여기 있는 것들은 만약에 여기 이 오브젝트에다가 적용하고 싶다.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여기서 끌어다 떨어뜨려 주던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어사인을 해주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놀드 쉐이더 같은 경우는 속성이 조금 많습니다. 그래서 조금 차이를 둘 수가 있는데요. 아까 전에 그 하이퍼 쉐이드 창에서는 조금 보기가 어려우니까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AI 스탠다드 서페이스. 아까 전에 그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터리얼 어트리뷰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속성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. 가장 처음에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부분, 그 다음에 스페큘라,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, 그 다음에 서브 서페이스, 그 다음에 코스트, 그 다음에 이미션, 그리고 틴 필름, 지오메트리, 그 다음에 매트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베이스라고 하는 게 기본 밑 바탕의 색깔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. 색깔.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웨이트가 있고요. 이제 컬러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나머지 항목에도 항상 웨이트라고 하는 게 컬러와 같이 쓰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트랜스미션에도 웨이트, 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웨이트라고 하는 건 그 적용하는 그런 비율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컬러에 영향력이 아예 없게 됩니다. 있으나 마나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컬러 값을 바꿔준다고 해도 전혀 변화가 없게 됩니다. 웨이트 값이라고 하는 이 적용력에 힘에 적용되는 힘의 그 세기를 0으로 해놨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인 색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웨이트 값과 그 다음에 컬러라고 하는 부분.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디퓨즈, 러프니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. 디퓨즈는 색깔에 대한 그 난반사율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. 디퓨즈, 러프니스. 그래서 이걸 높이게 되면 난반사율이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보게 되면요. 낮추게 되면 러프니스가 표면이 매끄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컬러 색을 그대로 받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. 이게 이제 디퓨즈 러프니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베이스에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. 메탈리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금속 효과를 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메탈리스가 0이면 금속 느낌은 전혀 없는 느낌이고요. 이걸 높이게 되면 위에 있는 이 컬러와
그 다음에 웨이트 값이 거의 무시가 되게 됩니다. 거의 무시가 되게 되고요. 금속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. 물론 여기 스페큘라 부분 보게 되면 칼라 값이 약간 맺혀 있는 걸 볼 수는 있긴 한데, 여기는 웨이트 값을 이렇게 낮춘다고 해도 이렇게 메탈리스라고 하는 것들은 변형이 안 바뀌게 됩니다. 메탈은 메탈 좀 특유의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금속 효과를 내고 싶을 때는 여기는 메탈리스라고 하는 걸 높여 놓게 되면 금속의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그게 이제 이렇게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고요. 그 다음에 스페큘라라고 하는 거는 빛나는 부분의 영역을 조정해주는 부분입니다. 빛나는 부분. 그 전에 언급했던 블링과 퐁이와 퐁 같은 경우에 스페큘라라고 하는 부분과 비슷하게요. 조금은 다르지만요. 우선 제 웨이트 값 역시나 적용하는 그런 적용 그 벽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걸 0을 하게 되면 스페큘라가 맺혀지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역시나 칼라. 그래서 여기는 스페큘라 맺히는 스페큘라의 색깔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.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노란색으로. 이렇게, 아이고, 노란색이 안 되네요. 노란색으로 했었는데,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. 스페큘라 부분이요. 그 다음에 이제 러프니스라고 하는 게 역시나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걸 높이면 높일수록 이렇게 날카롭지 않고 뭉개진 그런 스페큘라가 생기게 되고요. 낮으면 낮을수록 아주 날카로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돼요. 그 다음에 IOR이라고 하는 거는 리플렉티버티라고 해서 반사율을 굴절율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. 여기서는 실제로 이렇게 스페큘라의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굴절율과도 영향이 있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아니소트로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, 이거는 이 스페큘라의 모양을 이렇게 그냥 둥근 형태가 아닌 이렇게 날카로운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요. 이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방향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. 스페큘라의 모양을 조금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죠.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페큘라라고 하는 항목입니다. 그리고 이제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건 이건 투명도를 의미하는 부분이고요. 이렇게 낮추게 되면 오브젝트가 투명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투명한 것도 컬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컬러 값도 만약에 붉은색으로 투명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투명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뎁스, 여긴 디스플레이는 안 되지만 스캐터, 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또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건 이제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커먼 매터리얼, 커먼 어트리뷰트 에디터, 커먼 어트리뷰트 항목의 그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하는 그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입니다. 이렇게 투명한 오브젝트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서브 서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반투명도에 대한 효과를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 서브 서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투명한 오브젝트는 의미가 없으니까요. 반투명도는. 그래서 반투명 트랜스미션과 이렇게 서로 연관이 지게 됩니다. 0일 때는 비활성화되게 되고요. 1일 때는 비활성화되게 되고요. 1 이하일 때 비활성화가 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여기서도 디스플레이는 안 되지만 약간 이제 사람의 피부나 그 다음에 빛을 비쳤을 때 빛을 투과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서브 서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. 보통 예전에는 SSS라고 하는 그런 사람 피부를 표현하는 재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는 서브 서페이스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.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여기 이제 이 웨이트 값을 조정하게 되면 이제 이 빛이 투과하게 되고요. 빛이 투과했을 때 컬러 값,
그 다음에 그 범위, 그리고 그 스케일 값을 해서 그 어느 정도 빛이 투과가 되는지, 그 다음에 두께에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. 2020 버전에서는 조금 계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뭐 하여튼 네, 그렇습니다. 서브 서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의 피부를 표현할 때 쓰게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코트라고 하는 부분은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게 이 코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.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의 그런 표면 밑에 색깔이 있고요. 밑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약간 코팅을 해서 두께를 갖고 있는 뭔가가 이렇게 코팅이 씌워져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개로 겹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표현하게 되는 부분이 이런 코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웨이트 값을 좀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존재하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. 표면에 어떤 코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고요. 칼라 값과 그다음에 역시나 그 반사율,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 이런 것들 조정을 해서 스페큘라를 이중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부분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죠.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세밀한 그런 표면의 그런 속성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기본 서페이스, 기본 그 아놀드 쉐이더를 이용해서 말이죠. 물론 이제 마야 소프트웨어의 블링, 뭐 램버트, 뭐 약간의 그 겹쳐진 걸 하기 위해서 뭐 레이어드 쉐이더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뭐 합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놀드 쉐이더는 그 자체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뭐 그 밑에도 항목들이 몇 개가 있지만 뭐 육안상으로 관찰되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게 되고요. 만약에 아놀드라고 하는 렌더러로 제대로 렌더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라는 거 사용을 해야 되고요. 아놀드하고 그 마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둔다라고 하면 사실적인 그런 라이팅이나 렌더링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뭐 원래대로라면 이제 마야에 있는 기본 렌더러 같은 경우는 빛 계산하는 방식이 실제 빛을 계산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. 너무 계산량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최적화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빛 추적 기법이라고 해서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약간의 그 리소스는 줄일 수 있지만 사실적인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. 이거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현재 그 빛이라든가 그거에 의한 그 표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간 방향이 이제 아놀드라고 하는 거고요. 거기에 맞춰진 게 이렇게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라고 하는 표면에 대한 속성을 바꿔주는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아놀드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표면에 여기는 제대로 쓰려고 하면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다시 재조정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. 기존의 쉐이더랑은 좀 다른 그런 부분이 되니까요. 아예 못 쓰는 건 아니니까요. 뭐 꼭 이걸 써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쓰려고 하면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.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